4년 전 본선 첫 경기에서 맞붙은 두 팀이 이번에도 첫 경기에서 대결한다. 그때는 프랑스가 압도적인 전력 우세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과학기술의 힘으로 어렵게 승리를 했었다. 이 경기가 주목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보다도 디펜딩 챔피언의 첫 경기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월드컵에서 디펜딩 챔피언의 본선 첫 경기 전적 합계는 1승 1무 3패로 처참하다. 다만 이 경기들은 상대국들이 전부 한가닥하는 강팀들이긴 했다. 2006년 크로아티아를 제외하면 해당 대회에서 전부 토너먼트에 진출한 강팀들이다. 하지만 호주에게도 징크스가 있으니 바로 월드컵 우승국 상대로 지금까지 6전 전패를 기록 중이라는 것. 그렇지만 이전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무려 아르헨티나를 격침시키는 초대형 사고를 터뜨리면서 이 경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었다. 특히 프랑스는 현재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는 둘째 치더라도 일부 주전 선수들의 부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절대 방심할 수 없으며, 반대로 호주 입장에서도 무엇이라도 보여줘야 한다는 의지가 생겨 오히려 이해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되었다. 전반 8분 매튜 레끼가 측면에서 리카 에르난데스를 제치고 크로스를 올렸는데 순간적으로 반대편이 텅텅 비어버려 크레이그 굿윈이 쇄도에 골을 넣었다. 이때 레끼에게 제쳐진 에르난데스는 오른쪽 무릎을 붙잡고 쓰러졌는데 별다른 충돌이 없었는데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한 것으로 보면 십자인대 부상까지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결국 동생 테오 에르난데스와 교체되었다. 21분 테오 에르난데스가 패스 미스를 해서 미첼 뒷구에게 슈팅 찬스가 났고 강력한 슈팅을 날린 것이 골대 옆으로 살짝 벗어났다. 26분 테오 에르난데스의 크로스 상황에서 호주 수비수들이 아드리앙 라비오를 완전히 놔두면서 프리 헤더골을 허용했다. 그리고 곧바로 32분 호주의 라이트백 너세니아 레키슨이 라비오에게 공을 뺏겼고 이것이 올리비에 지루의 역전골로 이어졌다. 이후 36분 또다시 측면에서 기회가 나며 지루에게 골찬스가 났으나 홈런이 되었으며 잠시 후 오스만 덴벨레도 똑같이 찬스를 골대 위로 날렸다. 42분 앙투안 그리즈만이 킬리안 음바페의 힐패스를 받아 슈팅을 날린 것이 옆으로 벗어났다. 이어서 44분 그리즈만이 반대편에서 들어오던 음바페에게 못 넣은 게 더 어려운 완전한 찬스를 주었으나 이것도 홈런이 되었다. 45분 추가 시간 1분 오랜만에 호주의 공격에서 잭슨 어바인의 헤더가 골대를 살짝 맞고 나갔다. 경기력이 완전히 올라온 프랑스를 상대로 호주는 전반전 중반부터 오랫동안 소유권을 유지하지 못한 채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드필드에서 프랑스의 압박에 줄곧 공을 빼앗기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66분 앙투인 그리즈만의 날카로운 슈팅이 골문 구석을 향했으나 호주 수비수가 골라인 위에서 발로 걷어찼다. 하지만 재차 이어진 찬스에서 킬리안 음바페의 헤딩이 골대를 맞고 들어가면서 3대1을 만들었다. 호주는 프랑스 윙어들의 측면에서의 개인기와 크로스, 중앙에서의 공격수들의 높이를 전혀 대체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계속 뚫리고 있다. 결국 5분 후 또다시 음바페의 측면 크로스가 지루의 헤더골로 이어졌고 4대1이 되었다. 이 골로 지루는 티엥 앙리가 보유한 프랑스 선수 역대 이매치 최다 51골 기록과 타이를 이뤘다. 89분 프랑스의 코너킥에서 이브라이마 코나테의 헤더를 골키퍼 매튜 라이언이 선방해냈다. 경기 초반에 호주가 레키가 측면 돌파 및 낮은 크로스를 성공시키고 이를 반대쪽에서 쇄도하던 크레이그가 깔끔하게 집어넣으며 기세를 올리는 듯 했으나 이후 개인 기량의 차이가 극명히 드러나며 원사이드한 경기로 흘러갔으며 동점골도 곧 나왔다. 풀백 에르난데스가 이 선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라비오가 헤더로 연결한 것. 호주는 수비수들의 민첩성이 떨어진 데다 프랑스의 측면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피드와 기량을 자랑하는 음바페가 버티고 있었다. 이 정도의 개인 기량 차이가 거의 전 포지션에 존재했으니 호주 입장에서 뭔가 해볼 만한 게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라비오의 첫 골을 포함해 이선이나 측면에서 패스가 연결될 때 프랑스 공격수들이 보여주는 수비수를 따돌리기 위한 민첩한 움직임을 호주 수비진이 전혀 따라잡지 못하는 모습이 경기 내내 나왔다. 프랑스 선수들은 대놓고 개인기로 호주 수비수를 제쳐버린 뒤 정확하고 빠른 패스를 계속 연결해댔고 호주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다. 측면에서 크로스를 허용하면 중앙에서라도 수비수들이 공중볼을 따내 수비를 했어야 했지만
카이 롤즈, 해리스타 중앙 수비 라인은 그 거대한 피지컬이 무색하게 크로스가 올라오는 대로 전부 헤더를 허용해 버렸다. 프랑스 쪽에서 뭔가 시도하며 그대로 다 되다 보니 마치 프랑스 선수단의 몸 풀기용 쇼케이스나 해외 친선 투어 느낌의 경기가 되어 버렸다. 후반전에도 대놓고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지만 호주는 속절없이 얻어맞기만 할 뿐 아무 대응도 하지 못했다. 게다가 프랑스에게 실점당하는 과정에서 호주 수비진들이 프랑스 공격진을 상대로 제대로 마크하지 않는 등 수비 집중력 측면에서도 약점을 노출했으며 어쩌다 공격권을 가져와도 슈팅으로의 연결은커녕 제대로 된 공격 전개 자체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프랑스에게 공격권을 빼앗겼다. 그 결과가 4대1. 만약에 프랑스 쪽이 좀 더 몰아붙였으면 호주 입장에서는 잉글랜드 이란 경기보다 더 굴욕적인 결과를 맞이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프랑스는 벤제마, 캉테, 포그마의 공백을 두터운 선수층으로 극복하며 자신들이 시작한 우승팀 징크스를 속 시원하게 날려버림과 동시에 다득점에도 성공하고 경기 중반 이후부터는 대놓고 페이스를 조절해 다음 게임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그야말로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었다. 이렇게 되면 32개국 체제의 시작과 동시에 본인들이 만든 징크스를 32개국 체제의 마지막에서 본인들 손으로 깨는 엔딩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벌써 수많은 다른 징크스가 이번 월드컵에서 깨지고 있듯이 말이다. 다만 주전 레프트백 리카 에르난데스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하차하면서 레프트백이 테오 에르난데스밖에 남지 않게 된 것이 불안 요소로 남게 되었다. 호주는 첫 기세는 좋았지만 유럽 수준에 근접한 피지컬 외에는 내세울 만한 장점이 없다는 전력상의 문제를 고스란히 노출했으며 이것이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팀 전력 자체의 문제임이 분명한 이상에는 남은 게임에 대한 전망도 딱히 밝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헤더로만 3골을 실점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빠르게 세워야 할 것이다. 다만 덴마크, 튀니지 경기에서 드러난 양팀의 전력이 그리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2위 진출은 아직 노려볼 법도 하다. 그러려면 이번 경기 악몽은 빨리 잊고 이번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주요 약점이었던 수비 집중력 문제와 상대 공격진의 민첩한 속도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이다.